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 권진사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권진사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토와 재물이 많아 사는 데는 그리 걱정할 것이 없었지요. 그래서인지 그는 어린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기까지 하였으나 과거에는 뜻이 없고 주역과 풍수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권진사는 혼인도 하고 자식도 낳았지요. 하지만 팔자에 역마살이 끼었는지 언젠가부터는 오로지 전국 방방곡곡을 제집 삼아 유람하였는데 그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명산대천과 경치 좋은 곳, 이름난 곳을 두루 다녔고 두세 번 가본 곳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진사는 춘천 기린창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마침 그곳에는 오일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장구경을 하다 시장한 권진사가 주막에 들러 국밥에 반주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막 한쪽에 아까부터 권진사를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에 삿갓을 쓰고 나이는 지긋해 보였지요. 그 사람이 주막 주인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저 방손님은 어떤 양반이요? 저분은 서울 사시는 권진사님이시지요. 듣기로는 팔도를 두루 돌아다니며 유람하지 않은 곳이 없으시다는데 저희 집에서도 세 차례나 머무르셨기에 잘 알지요. 그래, 얼굴을 보니 범상치 않으신 분 같았는데 혹시 저 양반은 무엇을 잘하시오? 글쎄요, 듣기로는 풍수지리와 주역 공부를 하셔서 땅의 지세를 보시고 사람의 앞날을 예측하는 데 밝으시다 들었지요. 내가 저분을 우리 마을로 좀 모셔갈 수는 없겠어. 그야 뭐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어차피 팔도를 유람하시는 분이시니 내 한번 여쭤봐 드리지요. 주막의 주인이 방으로 들어가 권진사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아무촌에 사는 박첨지가 진사님께서 풍수지리에 밝으시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 마을로 모시고 싶다고 청하옵니다. 의심 마시고 잠시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권진사는 딱히 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일면식도 없는 자신을 모시고 간다니 호기심도 생겨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래,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면 한번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소이다. 권진사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박첨지가 방으로 들어와 권진사에게 인사하고 말했습니다. 진사님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됩니다. 제가 소를 타고 왔으니 누추한 곳이지만 잠시 저의 집으로 왕림하시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주막 주인에게 들었소. 그런데 첨지께서 거처하시는 곳이 여기에서 몇 리나 돼요? 30리 밖에 있답니다. 그렇게 권진사와 박첨지는 정오 무렵 길을 떠났습니다. 권진사는 소를 타고 첨지는 고삐를 잡았지요. 소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걸어갔는데 이미 30~40리쯤 왔을 것 같은데도 계속 가기만 하니 권진사가 박첨지에게 물었습니다. 영감의 마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미 30리 넘게 온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단 말이오. 지금 한 80리 왔습죠. 박첨지의 말에 권진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아까는 30리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다 하였는데 저리 아무렇지 않게 80리를 왔다 하니 말이죠. 아니, 80리를 왔는데 아직도 한참 더 가야 한다니. 그런데 아까는 왜 마을이 30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했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그 주막 주인이 그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30리쯤 떨어진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정도만 알지 우리 마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권진사는 박첨지가 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남은 길을 재촉할 따름이었지요. 한참을 더 가자 깊은 산 속에 돌길만이 아득히 펼쳐졌습니다. 돌길을 덜그덕 거리며 가다 보니 배가 고파왔습니다. 그러자 박첨지가 소를 멈추며 말했죠. 잠시 내려서 욕이나 하고 가시지요. 권진사는 소에서 내려 도시락을 먹고 계곡에 물러 목을 축인 뒤 다시 소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뉘엿뉘엿 황혼이 되었고 한참을 더 가다 보니 날은 어두워지고 달빛만이 길을 밝힐 뿐이었지요. 그때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누군가 박첨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박첨지! 이보게들! 박첨지가 왔네! 곧 수십 명이 횃불을 들고 고개를 넘어왔는데 그들은 모두 첨진의 마을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횃불로 길을 밝히며 박첨지와 권진사를 안내하였지요. 고개를 넘자 산 사이에 오목한 땅을 메어 만든 마을이 어렴풋이 나타났습니다. 닭과 개의 소리,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요. 그리고 어떤 집 앞에 도착하자 권진사는 소에서 내려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과 창문이 잘 정돈되고 깨끗했으며 용마루와 처마가 드높아 앞이 활짝 트였으니 깊은 산중 좁은 골에 사는 사람의 집 같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권진사가 밖으로 나가 두루 살펴보니 마을의 인간은 200여 호가 됨직했고 마을 앞으로 펼쳐진 들판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땅은 아주 기름져서 곡식과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땅의 둘레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니 20리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은 정말 세상 밖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무릉도원이었습니다. 권진사가 묵은 방 옆에는 대여섯 칸짜리 방이 있었는데 밤마다 책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죠. 마을의 젊은이들이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으니 낮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는 책을 읽는데 반드시 그곳에 모여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진사는 팔도를 두루 유람하면서 사람이 여유 있고 마음 편하게 사는 무릉도원을 한번 구경했으면 하는 소원을 늘 간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곳이 무릉도원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권진사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박첨지 앞으로 달려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주인께서는 신선이십니까? 아니면 귀신이십니까? 이런 마을이 정말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마을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박첨지는 권진사가 태도를 바꿔 공손히 말하자 놀라 대답했습니다. 진사님, 왜 갑자기 존대를 하십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조상들은 원래 원흥 땅에서 사셨는데 증조부께서 마침 이곳에 땅을 마련하여 고향 집들을 비우고는 이곳으로 들어왔지요. 저의 증조부는 결백한 선비들을 가두고 죽인 사화에 연루되어 크나큰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이곳으로 들어오신 것이지요. 그때 친척들과 따라오기를 원하는 가까운 집 사람들까지 모두 30여 집이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일단 이곳으로 들어온 뒤로는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세상과는 절대 왕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져온 것이라고는 경전 몇 권과 소금 그리고 장항아리 뿐이었습니다. 이곳에 땅을 개간하여 논밭을 만든 뒤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것을 해결했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끼리 결혼도 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손도 불어나 같은 우물을 쓰는 집이 200여 집이 되었지요. 먹고 입는 것이야. 여기서 농사 짓고 배 짜는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모든 음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소금은 이 산속에서 어떻게 구해다 먹는지요? 진사님께서 어제 타고 오신 소는 하루에 200리를 갑니다. 증조부께서 이곳에 들어오실 때 소를 한 쌍 데리고 왔는데 이 소들이 자기처럼 잘 걷는 새끼를 낳고 다시 그 새끼가 낳은 것이지요. 우리는 오직 소금을 얻을 때만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웃 고을의 장이 열릴 때는 이 소를 타고 가서 소금을 사오지요. 그 외 먹을 것은 여기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노루, 사슴, 돼지가 있고 벌통도 300개나 있지만 따로 그걸 지키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 없지요. 서로 양보하며 넉넉하게 쓰고 있습니다. 권진사는 박첨지의 말에 감탄을 하였죠. 그래 며칠간 더 머무르기로 한 권진사는 마을 곳곳을 구경하였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첨지가 젊은이들에게 말했죠. 오늘 날씨가 화창하니 권진사님을 모시고 고기잡이나 하여라. 그러자 어떤 젊은이는 겨와 쭉정이를 가지고 오고 어떤 젊은이는 끝을 뾰족하게 깎은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일제히 연못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겨를 풀어놓고 겨가 물 아래로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어느 순간 일시에 물로 들어가 몽둥이로 물을 내리쳤습니다. 조금 지나니 한잔하되는 큰 물고기들이 수없이 물 위로 떠올랐죠.
고기 이름이 목먹어라 했는데 붕어와 비슷했습니다. 며칠만 머무르기로 했던 권진사는 거의 한 달 동안 그 마을에 머무르면서 마을 사람들의 선산까지 구경하였지요. 마침내 권진사가 떠날 때가 되자 박첨지가 몇 번이나 당부하였습니다. 이곳은 춘천도 아니고 속초도 아닙니다. 이 넓디 넓은 들판이 몇 뒤나 펼쳐져 있는지도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 진사님 말고 이곳을 구경한 사람은 없으며 이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조차 세상에는 없습니다. 진사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부디 이 산을 떠나신 뒤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권진사는 고향의 가족이 그리워 마을을 떠나기는 하지만 무척 섭섭했지요. 나도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이끌고 다시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권진사의 말에 박첨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야기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요. 권진사는 그 산을 나온 뒤 늙도록 언제나 탄식하였다 합니다. 내 일찍이 소중한 인연으로 진짜 이상향에 들어갔지만 속세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못해 가족을 데리고 그 살기 좋은 곳으로 다시는 들어가지 못했지. 누구나 꿈꾸는 이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인연을 놓지 못해 돌아가지 못한 권진사처럼 사람들도 같은 이유로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언제나 갈 수 있기에 못 가는 것일까요? 그런 걸 보면 이상향은 마음속에 있어 이상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